신부님,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제가 한번 쫙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신부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적용이 잘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이렇게 노래를 듣거나 등산을 하면 그런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증들이 좀 해결된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남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뭐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선 저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자기를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잘못 해석한 거네요. 내가 나를 학대를 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부정적이고 죄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고신극기니 뭐 수도원에서 옛날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그런 수행 방법들을 썼던 거죠. 그건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은 일단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요. 남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쥐어짜듯이 잘해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 할 때도 약간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 뭐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이 좀 이상하게 걸려 있으면 남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어요. 뭐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좋아하는 뭐 대상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옷을 아무거나 입고 다녀. 근데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끄는 뭔가 있다.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갖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외모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은 효율성도 떨어져요. 자기 자원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어떤 심리학자가 관찰을 했더니 머리가 흐트러진 사람과 머리가 단정한 사람의 일의 효율성이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단정한 사람들이 일도 잘하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거는 의존하고는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의존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남들에게 맡기는 것을 의존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구분을 잘 하셔야겠네요. 이제 뭐 예수님께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조금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겠죠. 만약에 부모님이 애들을 보는데 형제들끼리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놀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냥 기분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들이 보다 말고 갑자기 엄마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오면은 이런 뭐가 문제가 생겼나? 라고 생각하겠죠. 엄마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는 거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지방 강의를 가서 물었더니 어떤 자매가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장점이 30밖에 안 된다고. 70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점 줬다는 거죠. 네. 근데 너무너무 착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70이 뭐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뭐 공부도 떨어지고 외모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자매님이 시집가서 딸을 낳는데 딸한테 엄마가 너는 30점짜리야. 그러면 딸의 마음이 어떨 거냐고 물었더니 울더라고요. 찢어지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 그렇죠. 내 자식한테 그런 말 못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자학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갖다가 30점짜리라 그럴 때에도 나는 나를 90점짜리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내가 나를 존중해줘야지 자존감이 살고 내 자존감이 살아야지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남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심리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존중해 주는 거. 선생님, 이 내용이 책에 있죠? 그럼요. 그렇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쓴 책의 내용은 전부 그 내용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절대로 혼자서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딱 제대로 상을 차려놓고 자,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라고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 개인한테는 그런 얘기가 너무 와닿는 이야기라서 나한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남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야간 맞았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잘못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못난 놈이야 그러고 내가 내 머리를 때린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아가 됐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도피예요. 술로 가거나 마약으로 가거나 어디론가 도망가요. 도박으로 가거나 이렇게 건강치 못한 방법으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가혹할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네. 나는 충분히 멋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그럼 거울 보고 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신부님 앞으로 제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겠습니다.